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요구한 것은 이른바 명태균 씨 논란도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라디오 인터뷰까지 동판해서 세간의 논란에 대해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가보셨어요? 셀 수 없이 갔죠. 언제 무렵에 그렇게 셀 수 없이 가셨습니까?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수시로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전반적인 거를 짜고 하겠습니까? 네,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2021년 6월에 처음 연결됐고 이후 윤 대통령 자택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7월 초에 처음으로 보게 됐다는 대통령실 공식 해명과 상당히 충돌하는 내용인데요. 자, 한 기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 명태균 씨가 어제도 이 실시간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추가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2021년 7월 초에 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려와서 처음 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처음 연결된 게 이 대통령실이 밝힌 7월보다 전인 6월 18일이고 6개월 정도 연락하면 조언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후보 시절 자택은 셀 수 없이 갔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은 일단 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쏟아내는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명태균의 입장에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직전 파장을 불렀던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후보는 연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도 명태균 씨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여사가 물어봐요. 예.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지금 상황이. 인기 여배우가 지지 46%라 해도 연말에 주연상, 여우주연상 한동안 보장이 있습니까? 훌륭한 감독, 훌륭한 연출가, 시나리오, 대본, 그 다음에 투자자 배급사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결별의 원인이 됐다고 알려진 바로 이 문제의 연기를 잘하면 된다 후보는 이제 이 발언도 본인이 한 말이라고 주장을 한 거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 그러면 실제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느냐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본인의 영향력 그걸 또 과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론한 당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송 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명태균 씨가 거론한 당사자들 몇 사람과 통화를 해봤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 시나리오를 썼다, 대선에서. 네. 국민의힘이 투자자고 배급사고, 예. 그 다음에 감독이 김종인, 연출이 이준석.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따라서 김종인이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배우만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은 본인이 시나리오를 다 짰으면은 이게 본인이 원래 10% 정도 이길 시나리오를 짰는데 네. 제대로 안 돼서 뭐 0.73% 이겼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허술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결별했죠. 저 말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네. 그 대선 과정에서. 네.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본인이 다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도 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좀 가장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공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내가 진짜 폭로를 시작하면 모두 뒤집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또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명태균 씨가 언론까지 나와서 이런 말을 떠드는 건 대통령실에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성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다라고 했지만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대통령 뭐 한 달 걸릴 것이다 하야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나를 수사하지 않도록 나를 잡아놓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과장된 사람이다, 허풍을 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밖에 대응 안 합니까? 사실 대통령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면은 대변인의 그 강한 논평이 나오고 의혹 제기하는 언론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왜 명태균 씨에 대해서만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적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 사실 2번 만난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라고 했지만 네. 명태균 씨 6개월 동안 매일 통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이면 바로 고소고발해야죠. 근데 명태균 씨가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에게는 통화 목록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통화 아무 증거 없이 저런 얘기하면은 대통령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너무 숱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지금 사실 국민들도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말보다 대통령실의 말을 믿고 싶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해명도 나와도 2번 만났다는 것도 지금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게 되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이거를 좀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뭐 고소를 하든 뭐 다른 조치를 취하든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지 이렇게 선택적 침묵을 계속하는 한 명태균 씨의 발언은 계속 더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방위로 폭로전을 펼치는 명태균 씨를 향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발끈했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도 그냥 있지는 않았죠. 어제는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꺼내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입당 과정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입당하기 직전에 만난 건 저예요. 개입할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은요. 예. 코바나 콘텐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하던가요?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자택에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